안녕하세요. 최근에 IPO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 보면 2021년 이후로 가장 IPO가 많았다고 하죠. 네. 1억 달러 넘는 대형 IPO도 23건이나 있었고요. 총 60건 IPO로 모인 돈이 146억 달러라고 하니까 와, 작년 같은 기간이 24억 달러였던 거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증가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활발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술금융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아, 클라르나랑 재민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선구매 후결제, BNPL 강자 클라르나, KLAR 하고요.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제미IMI. 오늘은 이 두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티프랭스 자료를 바탕으로 좀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핀테크나 암호화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클라르나 KRAR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클라르나. 스웨덴에서 시작했죠. 이제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고요. 주로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특히 그 Buy Now, Pay Later, BNPL. 맞아요.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나눠내는 거. 이걸로 아주 유명해졌죠. 사용자 기반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전 세계 26개국에서 1억 1천만 명이 넘는 고객, 그리고 가맹점도 거의 80만 개에 육박하고요. 네, 연간 거래액, GMV라고 하죠. 그게 1,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규모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스포티파이, 삼성, 랄프로렌, 에어비앤비, 이케아 이런 큰 브랜드들이 다 클라르나를 쓴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하다는 증거겠죠. 클라르나가 지난 9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 상장을 했어요. 네,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공모가도 주당 40달러로 예상 범위 중간보다 높게 잡혔고요. 첫 거래는 52달러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네, 이번 IPO로 클라르나 자체적으로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 조달했고 기존 주주 물량까지 합치면 총 13억 7천만 달러. 꽤 큰 규모였어요. 지금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시가총액은 한 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골드만삭스 분석은 어떨까요? 윌 랜스라는 분석가가 클라르나를 분석했는데요. 온라인 금융 서비스 분야, 특히 BNPL 시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워낙 강하니까요. 아, 단순히 BNPL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본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뭐랄까 독자적인 결제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아, 아멕스 같은 곡자 생태계라면 그 펫의 루프 결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고객이랑 가맹점을 직접 다 연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게 클라르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걸 구축하면 결제 과정 전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거든요. 낸스 분석가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한 겁니다. 물론 소비자 금융시장이 경기를 좀 타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런데도 클라르나가 몇 가지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비자들이 점점 BNPL로 옮겨가는 추세. 아, 네. 그건 확실히 요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둘째는 특히 유럽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셋째는 아직 진출 안 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단순 BNPL 기업 이상의 잠재력을 본다.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낸스 분석가는 클라르나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을 냈군요. 적극적으로 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로는 55달러를 제시했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주가가 38.79달러였으니까 와, 거의 42% 정도 오를 거라고 본 거네요. 네,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본 거죠. 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른 분석가들도 비슷하게 보나요? 월가 전반적으로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컨센서스를 받고 있어요. 강력 매수요? 네, 이건 뭐 분석가 대부분이 주가 상승을 아주 유력하게 본다는 뜻이죠. 최근 분석한 14명 중에 11명이 매수 의견이고요. 3명만 보유 의견을 냈어요. 와, 압도적이네요. 네, 평균 목표 주가도 한 50.46달러 정도 되니까 이것도 현재 주가 대비하면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르나는 이렇게 기존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이번엔 좀 다른 영역, 암호화폐 시장 쪽 기업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재민이 말씀이시죠? 네, 이 회사도 이번에 상장했죠. 네, 재미니.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 앱, 또 웹지갑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는 기술 기업인데요. 단순히 거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 등록된 거래소이자 수탁기관으로서 뭐랄까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경제를 연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좀 안전하고 믿을 만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맞아요. 앱은 당연히 iOS, 안드로이드 다 지원하고요.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SO 27701 인증이나 PCI DSS 준수 같은 걸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이 회사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니 신용카드인데요. 이게 좀 특이해요. 아, 그 크립토백 기능 있는 카드죠? 네, 연회비는 없는데 모든 구매 금액의 최대 4%를 암호화폐, 주로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민이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재밌어요. 이 크립토백으로 받은 비트코인이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뭐랄까, 실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자기들 데이터 보니까 1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 보상 가치가 평균 277%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277%요. 와, 엄청난데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물론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인 거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점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당연히 유의해야겠네요. 재민이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꽤 오래된 회사인데 올해 9월 12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네, 공모가는 주당 $28였고 초과 배정 물량까지 해서 한 4억 4,600만 달러 이상 자금을 모았죠. 그런데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좀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공모가보다 30% 정도 빠진 상태고 시가총액도 한 3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네, 클라르너라는 완전 정반대의 초기 시장 반응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평가는 어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야로라는 분석가가 재민이를 봤는데 이분은 5성급 분석가로 평가받는 분인데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신중하다면 매수는 아니라는 건가요? 네,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는데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 때문에 중립, 뉴트럴, 사실상 보유,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수익성 문제. 수익성요. 네, 재민이가 조정 이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 시점을 2028년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2028년이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앞으로 몇 년간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예측인데 암호화폐 시장처럼 변화가 빠른 곳에서는 꽤 긴 시간이죠. 이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그 신용카드 사업의 리스크예요. 크립토백 카드가 빨리 성장하는 건 좋은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카드 연체율 같은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또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 위험도 있다는 거죠. 아, 카드 사업 자체의 위험이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 환경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좀 정비되면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질 수 있어요. TAM이라고 하죠. 네, 전체 시장 규모. 그런데 그만큼 기존 금융회사들을 포함해서 경쟁자들이 더 많이 뛰어들 거라는 거죠. 그럼 경쟁이 심해지면 재민이가 지금 같은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수익성, 신용 리스크, 경쟁 심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로 분석가는 목표 주가도 $25로 제시했어요. 25달러면 저희 확인 시점 주가가 23.30달러였으니까 상승 여력이 한 7% 정도. 정말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클라르나랑 비교하면 확실히 보수적인 시각이죠. 월가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재미니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나요? 네, 월가 전체적으로는 보통 매수, moderate buy 등급이에요. 클라르나가 강력 매수였던 것보다는 한 단계 낮죠. 보통 매수면 그래도 매수 의견이 좀 더 많다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의견이 꽤 나뉘어요. 재민이를 분석한 11명 중에 6명은 매수 의견인데 나머지 5명은 야로 분석가처럼 보유 의견을 냈거든요. 거의 반반이죠. 정말 팽팽하네요. 네, 평균 목표 주가는 31.64달러로 현재 주가보다는 한 36% 정도 상승 잠재력을 보이지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시각 차이가 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두 회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클라르나는 일단
검증된 BNPL 시장의 강자고 특히 유럽 기반이 탄탄하고 네, 거기에 아멕스 같은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성장을 가능성까지 기대를 받으면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나 월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제미니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암호화폐 시장에 베팅하고 있고 크립토백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경쟁은 어떻게 이겨낼지 이런 물음표가 좀 따라붙는 상황인 거죠. 골드만삭스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고 월가 전체적으로도 매수랑 보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 자료만 놓고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 두 기술금융 IPO 중에서 클라르나를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도 우리가 살펴본 윌 랜스, 제임스 야로 이 두 분석가의 의견만 보면 그렇죠. 클라르나는 매수, 제미니는 중립이니까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분석가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가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첫째, 비슷해 보이는 기술금융 IPO라도 사업 모델이나 기반 지역에 따라서 위험과 기회 요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BNPL과 암호화폐, 유럽과 미국 중심. 확실히 다르네요. 둘째는 같은 투자은행 안에서도 분석가에 따라 한 기업을 보는 시각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IPO 시장 자체가 활기를 띠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클라르나와 제미니는 그중 그냥 두 사례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클라르나와 제미니 IPO에 대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의 시각을 팁랭스 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같은 기술 금융 분야라도 이렇게 다른 평가, 또 상장 초기 시장 반응도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IPO 초기의 시장 열기라던가 분석가들의 단기적인 목표 주가, 매수 보유 등급 이런 것들 말고요. 새로 상장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예를 들면 경영진의 비전이나 실행력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차별성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나 시장 지배력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또 다른 유망한 기업의 IPO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